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0월 1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아침에 3%에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오늘 발표할 것도 이제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뭐 우리가 물가지표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나오는 것도 좀 식상하지만 좀 한 번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지금 이 물가 때문에 이 난리를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식상한 게 아니라 정말 이번 기회에 CPI라든지 이 CPI가 또 금리에 영향을 주고 페드의 정책을 영향을 주고 최 상무님 딱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매크로가 지금 마이크로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키워드를 딱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매크로가 어떻게 진정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지금 뭐 제일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페드의 피벗이 결국은 이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올 건데 조금 더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셨지만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자는 좀 급하게 얘기해가지고 지금은 좀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 거로 6개월이나 1년 후면 물가에서 다른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다른 숫자가 나올 것인지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로 보면 이 다른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고물가가 지속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되게 뭐 불안한 마음들이 많은데 한번 시뮬레이션 결과 어떻게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좀 들어가는데 최근에 5월, 6월 MOM 체인지 그러니까 물가 지수를 갖다가 월간 기준으로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계산한 게 변화율이잖아요. 그래서 MOM 변화율도 나오고 YOY 변화율도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5월, 6월에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MOM으로 1.1%, 1.4% 나오면서 YOY로도 8.6%, 9.1% 나왔습니다. 6월 달이 일단 9.1%로 제일 그렇습니다. 높게 나왔고 그 다음 달에 이제 8.5% 나왔고 그때 이제 컨센서스가 8.7 얘기했었는데 8.5 나오면서 막 좋아했다가 그 다음 달 8월 CPI가 8.1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다가 8.3 나오면서 또 시장이 한번 무너지는. 맞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그랬어요. 근데 MOM 체인지를 보면은 7월하고 8월이 그 월간 기준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변화가 없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 그러니까 내일 나올 이제 CPI의 MOM 체인지는 0.2%입니다. 오히려 플러스네요. 0.2%로 좀 그 이전보다는 좀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YOY로 붙이면은 8.1% 또는 8.2%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페드의 그 공격적인 스탠스나 그로 인한 약간의 이제 수요 둔화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서 뭐 부침은 있지만 피크아웃하는 모습 그리고 일부 여러 품목들 이따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은 주겁이나 뭐 그리고 또 그 중고차 그리고 신차 이런 것들 감안해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무모한 가정일 수는 있는데 MOM으로 0.2% 수준을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심플하게 0.2% 수준은 크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어떤 또 변수가 나타나서 MOM으로 1%, 뭐 0.5%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장 최신의 어떤 트렌드나 데이터의 흐름으로 봤을 때 0.2% 정도, 요 정도는 이제 기본 가정으로 두고요. 0.2%가 매월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어요. 조금 최근에 뭐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뭐 중고차 가격 빠지는 거 이런 거 다 감안하면 우리 마음은 MOM으로 마이너스 0.2를 하고 싶은데 우리 최 상무님이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 계속 그러면 월별 MOM으로 0.2%씩 증가한다라고 일부러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주신 거죠. 보수적으로 이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수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다, 뭐 0.3%, 0.5%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최신 데이터 흐름으로 보면 이렇고요. 네. 전문의 말씀하신 0%나 마이너스 0.1%면은 내년에 디플레 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해보면 이제 요거를 그 지수에다가 0.1을 계속 그 곱해 나가면은 2023년 12월 네.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이거를 YOY로 계산을 해보면은 옆에 노란색으로 된 그 수치들이 나오는데 네. 보시면은 어쨌든 그 내일 나올 CPI의 컨센서스는 8.2%로 잡혀 있고 그 다음 10월은 7.5, 11월은 7.2. 그래서 연말에 가면 한 7.1%까지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 추세로 가면 2023년에는 앞자리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1월은 6%, 2월은 5%, 3월은 4%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6월에는 2%대로 진입을 하면서 내년 말에는 2.4%로 마감을 하게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게 되고 그 옆에 이제 그 차트에도 나타냈지만 이제 피크아웃하고 계속해서 빠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2%대로 평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당연히 그 YOY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9.1% 나왔다, 8.5% 나왔다 이게 그죠? 예.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6월 달에 피크아웃 했던 296.31이면 예. 내년 6월 달이면 거의 뭐 YOY로 봤을 때 플랫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예. 어떤 분들은 나와서 이제 이 절대 수치랑 예. YOY 증가율을 조금 혼돈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이 이제 1800을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저도 한번 들어봤었는데 그분 얘기가 지금의 물가 수준이 계속 이 8%대가 계속 내년에도 지속된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 YOY 증감률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 CPI 절대 수치 있잖아요. 이 절대 수치는 과거에도 보면 잘 안 꺾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절대 수치 자체가 꺾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는 건데 절대 수치가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하는 뭐 여기 시뮬레이션에서도 MOM은 계속 플러스 0.2%로 꼽혀 주셨듯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8%대의 그 CPI 증감률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증감률하고 절대 수치하고 조금 이 부분을 혼돈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MOM으로 0.1을 계속 꼽혀줘도 내년 6월만 되더라도 2%대로 뚝 떨어지네요. 예, 맞습니다. 2%대로 뚝 떨어지고 이제 뭐 이게 뭐 숫자 노름인 것 같긴 하지만 엽기적 효과가 내년 6월에 크게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0.2씩 그 월 기준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연으로 합산을 하면 2.4%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의 MOM 증가율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연준이 추가하는 목표치를 내년쯤에는 좀 달성할 수 있고 그 이전에라도 MOM 수치가 좀 더 이 0.2보다 더 꺾이게 되면은 YOY 증감률은 체감상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7%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나오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나오는 CPI는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8.1 정도 예상을 하고 뭐 8.1이나 8.2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장 다음 달 발표되는 CPI는 7.5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가정이 MOM 체인지가 0.2%라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MOM 체인지가 좀 뭐 등락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 뭐 많이 나오면은 또 연준에서 더 그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 증가율을 둔화시키려고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수치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일단은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 밑에
그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물가 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아이템들을 지금까지는 좀 살펴봤는데 조금 더 다시 이제 복귀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일단은 임금 상승률이 지난번에 졸트 보고서에 그 고용 보고서에서 봤듯이 5.2에서 5.0%로 9월에 둔화가 됐는데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에서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이 원래는 2였는데 이게 1.67로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이 조금 더 타이트한 게 좀 완화되고 있다. 이게 1.67도 많은 건데 한 1로 거의 수렴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요 2에서 좀 피크아웃 한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CPI 중에서 중고차 가격하고 신차 가격이 포함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차 수급이 잘 안 돼서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세게 관찰이 됐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중고차 가격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맨하임이라는 사이트에 의하면은 중고차 가격 9월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 3%가 빠졌고요. 전년 대비로는 0.1%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차 가격도 더불어서 MOM으로 조금 빠졌는데 0.1%가 9월에 빠졌고요. 8월에는 0.5%였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MOM으로 둔화되고 있다. 그 밑에 이제 신차 가격 추이에 인더스트리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Y 증가율도 5.7%로 조금 빠진 그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차 가격도 전월 대비 이렇게 빠지고 예. 최근에 뭐 가스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는데 예. 여전히 그래도 지난달 대비해서는 0.2% 정도 CPI가 올라가는 걸로 지금 예상을 일단 시장이 하고 있는 거네요.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아이템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은 외식비라든지 네. 또 그런 약간 이제 서비스 관련된 그런 네. 가격들의 그 아이템들의 가격을 좀 직접적으로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남궁님도 얘기했듯이 뭐 네. 교육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격이 좀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컨센서스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 보시면은 우리가 그 뭐 따로따로 뭐 WTI나 천연가스 가격, 뭐 구리 가격 이렇게 관찰하곤 하는데 CRB 인덱스라고 해서 국제 원자재 및 선물조사기관인 CRB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지수로 만들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곡물, 원유, 천연가스, 산업용 원자재, 귀금속 이런 19개의 주요 상품의 선물 가격을 사순평균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예, 역사가 좀 오래됐어요. 1967년부터 됐다고 하고 이걸 보면은 9월 지수는 전월 대비 6.7%가 빠지거든요. 네. 최근에 조금 10월 들어서 올라가긴 했는데 고점 등으로 연결해 보면 고점은 계속 내려오는 수준이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연준이 호키시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수요 쪽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큰 스파이크는 저는 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CRB 인덱스가 자세히 보니까 이번 6월 초쯤에 고점을 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주가 흐름이 예. 6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도 뭐 13.2%인가 빠지면서 큰 예.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미국 주가도 6월 16일까지 그죠? 예. 예, 큰 폭으로 이제 빠졌었는데 그 CRB 인덱스가 그 이후로는 꽤 고점 대비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한 6.7%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에너지 가격이나 곡물 가격 요즘 이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케이스 실러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도시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하고 렌트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MOM으로 그 주택가격이 0.44% 빠졌고 YOY로 16.1% 올랐는데 평균 대비해서 그 올해 평균 그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간으로 19.6% 이렇게 올랐는데 지난 7월 달에는 16.1%로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또 월간 기준으로 0.44% 빠졌는데 이거는 2011년 11월에 1.3% 빠진 이후에 가장 큰 하락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 빨간 선하고 파란 선 보면은 빨간 선이 그 MOM 증가율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파란 선도 YOY 증가율인데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렌트비를 조사하는 아파트먼트 리스트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MOM으로 아파트 렌트비가 0.2% 정도 빠진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2021년 12월 말 이후에 첫 감소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 100개 대도시 중 69개 도시의 렌트비가 감소하고 있어서 렌트비가 그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어떻게 나올지는 뭐 가봐야 되는데 요 그 데이터만 좀 보면은 렌트비의 상승 압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S&P 케이스 실러 예.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의 차이가 예.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파란색이 요 옆에 이제 좌측에 보면은 percent change from year ago잖아요. 이게 YOY 상승률입니다. 그 옆에 이제 마이너스 20부터 30까지 있는 그 YOY 상승률이고요. 그래서 파란 선을 이렇게 좌측을 이렇게 해가면은 7월에 16.1% 정도 이렇게 오른 거로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면은 그냥 퍼센트 체인지 이거는 MOM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따라가 보면은 약 마이너스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MOM으로는 마이너스 0.44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네. 이것만 보니까 뭐 2006년 초 네, 그런 느낌이네요, 보니까. 네, 2006년까지 미국의 집값이 되게 좋다가 2006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래프에도 나타나듯이 마이너스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값이 빠지기 시작한 거였었죠. 그리고 2012년 초까지 이제 미국의 집값이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1년 레깅 해가지고요. 미국의 침체 집값 부동산 하락이 먼저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3년 말까지 14년 초까지 집값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2011년 11월 마이너스 1.3%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2006년 초 모습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MOM으로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때 뭐 다행스러운 거는 2006년 때도 페드가 금리를 2004년 6월 달부터 뭐 FOMC 회의 있을 때마다 2015년에도 2005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때는 이제 물론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하긴 했었지만 2006년 8월까지 17번을 이제 올리게 되다가 이 집값이 딱 무너지는 걸 보고 멈췄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때만큼의 이제 집값 거품은 많지는 않으니까 소프트 랜딩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렌트비가 이런 부분에 또 영향을 줘서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지금 몇 그 조사기관에서 렌트비를 집계를 하는데 다른 조사기관에서도 9월 렌트비에 대해서 피크아웃은 했다 이런 그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정부에서 조사하는
렌트비하고는 좀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 다 이제 집계해 볼 때 렌트비 상승 압력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전국 뭐 집값을 다 조사한 게 아니라 아파트먼트의 렌트비입니다. 그래서 네. 아파트먼트 리스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이런 발표를 내놓는 걸로 봐서 좀 렌트비 상승이 조금 상승 압력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내일 숫자가 나오면은 좀 다시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정황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요 MOM 체인지 요 렌트비를 보니까 예. 꼭 집값이 이제 뭐 렌트비가 잡혔다라기보다는 약간 시즈널리티가 있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항상 9, 10, 11월, 12월 마지막 4분기에는 예. 렌트비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비성수기 비성수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예, 보통 비수기, 예. 비수기 예. 들어가서 이거는 렌트비가 이제 잡혔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예. 늘 있는 현상인 것 같으네요 보니까. 그런데 앞전에 2021년 보시면은 뭐 성수기 비수기가 물론 이때도 있었겠지만 예. 막대 그래프의 높이 자체가 지금보다 현격히 막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겠나. 물론 이제 2021년에는 집값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집값의 어떤 그 상승률 좀 상승률 둔화가 렌트비에도 앞으로 이제 지금 있는 막대 그래프의 어떤 높이를 조금 더 낮춰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21년도에는 이 성수기에도 상승률이 너무 높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충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네. CPI를 추정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봤고요. 이 외에도 품목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의 어떤 추정 밖에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분명히 저희의 어떤 추정치가 벗어날 수는 있겠는데 지금 available information을 네. 좀 다 집계 다 이제 추려서 봤을 때는 요 정도의 지금으로서는 요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러면 요 발표가 CPI 발표가 오늘 내일입니다. 내일이고 예, 오늘은 PPI 발표입니다. 오늘은 PPI 발표고 내일 발표되면 우리는 모레 아침에 최상무님이 커버해 주시나요? 예, 그렇죠. 네. 내일은 아마 오늘 밤에 PPI가 발표가 되니까 네. PPI를 내일 아침에는 커버하고 그 다음 날에는 CPI를 커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PI는 참고적으로 지금 저널은 마이너스 0.1%였고 컨센서스가 이번 9월 달에 플러스 0.2% 예. 나온다라고 지금 컨센이 돼 있으니까 또 오늘 밤에 PPI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일호 상무님 오늘도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는데요. 예.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